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영국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캐나다 전체를 영제국에 편입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를 꺾고 캐나다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영국은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면서 전 세계 차원에서 유럽 제국주의의 최강자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 대륙을 배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대전이었던 셈이죠. 7년 전쟁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치른 전쟁을 French and Indian War라고도 합니다. 프랑스가 여러 원주민 부족들 First Nations와 동맹을 맺어 영국에 맞섰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퀘벡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동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 장군 제임스 울프는 프랑스 장군 몽칼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나 두 장군 모두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울프의 군대는 한밤중에 작은 배들을 이용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 아브라함 평원 플레인스 오브 에이브라함 근처에 은밀히 상륙한 뒤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작전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평원 위에 올라 공격 대응을 갖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울프는 두 줄로 전열을 넓게 펼쳐 교전을 시작했는데 몽칼름의 프랑스군이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화력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주요하면서 프랑스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퀘벡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캐나다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고 1763년의 파리 조약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국왕 칙령 로열 프로클레메이션을 통해 원주민 영토의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하려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유럽계 이주민이 원주민 영토 안에서 무분별하게 정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 결국 백인들이 서쪽으로의 식민지 확장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원주민 또는 메이티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영제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되었고 일부에서 미리 살펴본 것처럼 매니토바주의 캐나다 연방 편입 과정에서 루이리엘의 투쟁과 희생이라는 비극을 낳게 되죠. 이제 온전히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 지역에선 프랑스계 주민들은 로워 캐나다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영국계 주민들은 어퍼 캐나다에서 상업과 무역을 주도하며 점차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언어와 종교의 차이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던 와중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계 주민들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게다가 1775년에 캐나다 남쪽의 13개 식민지에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관계는 또다시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나자 영국의 편을 들었던 수천 명의 충성파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캐나다의 인구 구성과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된 겁니다. 충성파는 캐나다의 영국 문화와 정치적 전통을 더욱 확산시키며 영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캐나다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로어 캐나다의 프랑스계 주민과 어퍼 캐나다의 영국계 주민 사이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두 지역 모두에서 1830년대에 반란이 잇따라 발생하자 영국 정부는 이른바 더럼 보고서 더럼 리포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국 정부는 더럼경 로드 더럼을 캐나다로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1839년에 발표된 더럼 보고서는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를 통합하여 캐나다를 하나의 정치체로 만들고 자치정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럼은 특히 프랑스계 주민들을 영국계로 더욱 동화시킴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려 했는데 이는 당연히 프랑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일단 정치적 안정이 우선시되어 더럼 보고서의 권고가 결국엔 수용되었고요. 1841년에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는 통합되어 하나의 캐나다 주, Province of Canada가 탄생했습니다. 이 통합체는 다른 말로 영국령 캐나다라고도 부릅니다. 영국령 캐나다는 영국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캐나다 서부와 프랑스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캐나다 동부로 구분되었습니다.
통합된 캐나다주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큰 논쟁거리가 되었는데요. 프랑스계와 영국계는 각각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선호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였던 오타와가 1857년에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공식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타와는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지리적 위치였고 전략적 방어의 이점도 고려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에서 이번에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영국령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영국령 캐나다의 동쪽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와 뉴 브런스윅이 미국의 남군에게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북군이 이곳을 침략하려 한다는 소문도 떠들어왔고 양측의 스파이가 캐나다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아일랜드계 민족주의자 그룹인 피니언스가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영국령 캐나다를 공격하며 영국 정부를 압박하려 하기도 했죠. 게다가 영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북미 식민지의 방어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령 캐나다는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보다 자립적인 정치체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67년에 영국 정부는 영국령 북미법 British North America Act를 제정하여 캐나다주,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샤를 통합하여 캐나다 자치령 Dominion of Canada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캐나다 연방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제 캐나다는 자치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시아의 4개 주로 구성된 연방구조로 시작했으며 이후 서부 지역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다양한 주들이 합류하면서 오늘날 캐나다의 모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제국 내 식민지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된 자치령이었고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도 자치령으로 승격되죠. 자치령과 영연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이미 방송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약하자면 7년 전쟁의 종전 이후에도 계속된 프랑스계와 영국계 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은 더럼 보고서를 통한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졌고 오타와를 수도로 하는 통합된 캐나다주의 성립을 통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위협과 영국의 방어 지원 감소로 인해 이 지역에 자치권이 요구되었고 1867년에 캐나다 자치령이 형성되며 캐나다는 영국 제국 내에서 중요한 자치정부로 성장하게 된 거죠. 물론 퀘벡 지역 프랑스계의 불만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동부와 서부가 이어져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